저는 LG CNS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팀을 담당하고 있는 오영일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VMware 익스플로어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세션 자리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린플럼 DB가 됐든 오라클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상 머신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께 손들어 보라는 그 세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1테라를 올리신 분, 10테라를 올리신 분, 아니면 50테라를 올리신 분,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사이트가 현재 LG는 아니지만 그때 모 회사에서는 이미 수백 테라, 페타 단위까지 가상화 시스템에다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봤을 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VMware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 가상화 기반의 뭐 머신러닝 플랫폼,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 분석 플랫폼을 LG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제 고지식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에지이지 분석 환경이나 정형화되어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한계, 전통적인 개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하고 신속한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과거에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진짜 현업하고 인터뷰를 하고 실제 정형화되어 있는 뭐 EDW나 MDW, 뭐 물류 아니면 생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보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을 가상화로 올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형화된 워크로드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뭐 실익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접속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배경에 써 있는 에지이지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라고 이제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상태지만 그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든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기존 시스템을 완전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 효과를 보면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는 하되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하든 데이터를 이제 페더레이션, 패브릭 형태로 구성을 하든 누구나 비전문가가 됐든 뭐 전문가가 됐든 분석가가 됐든 엔지니어가 됐든 아니면 인사이트를 배우고 있는 여러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가 됐든 상관없이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POC나 테스트, 그리고 그 기술이 안정화가 되면은 뭐 자회사나 패밀리 아니면 오픈 시장에 배포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시스템을 거의 수십억 상당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객사랑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VMware랑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VMware에서 VMware 솔루션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가상화 시스템 위에서의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같이 분석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는 기능들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여러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플랫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분석 플랫폼을 가상화로 구성해서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요. 저희는 이제는 이제 고객이 고성능을 원하고 있어요. 가상화 시스템은 성능을 포기하고 유연함을 찾는다라는 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가상화로 올라가도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항상 물리 서버로 구성했을 때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제 노력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LG CNS에서는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플랫폼의 표준화를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물론 표준화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매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빅데이터 존이 있고 서비스 클러스터 거버넌스, 오늘 이제 해당되는 거는 데이터 레이크 부분하고 서비스 클러스터 부분인데, 데이터 레이크 부분은 정형 상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워크로드가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않고 대부분 서비스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도 이중 관리되고 또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플로우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의 일부 영역과 그 다음에 서비스 클러스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실제 데이터 레이크 안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활용을 하고 그거를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게 저희 쪽 목적이었고요. 그것도 이제 완성이 돼서 많은 사이트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그 좀 전에 논리 아키텍처의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여기 있는 것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워크로드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탑재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기준으로 데이터 레이크 레이어와 그 다음에 가상화 레이어를 구분을 해놓고 서비스 클라우드와 데이터 클라우드 형태로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 레이크 일부분과 그 다음에 서비스 클라우드 영역에서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세션에 있었던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MPP 아키텍처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라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으로 제공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AI나 ML, 그 다음에 DL 쪽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보다는 대규모의 IOPS나 대규모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진행했던 많은 워크로드 테스트, 그 다음에 솔루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된 아키텍처는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플랫폼 영역에 한할 수도 있는데, 가상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NXX로 네트워크 가상화로 진행을 하고 VCN 영역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ROC가 지원되는 흔히 말하는 로키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원격의 그 NAS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플럼 DB가 그 MPP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쉐어드 나싱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컬리티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로컬리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처리해주고 있고, 아주 분산 환경에서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은 되고 있지만, 항상 고객사에서는 워크로드가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워크로드가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고객사에서는 데이터를 1년치 보관, 3년치 보관, 7년치 보관, 현재는 많게는 저희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15년까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워크로드는 동일해요. 3년치 데이터 안에서의 워크로드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1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워크로드를 계산하게 되면은 VM면은 굉장히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LG CNS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아키텍처를 고성능으로 대용량뿐만 아니라 고용량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대규모 트랜잭션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하고,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 그린플럼, 데이터 마트, DW 이런 것들과 100% 호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아키텍처가 동일하죠? 동일한 아키텍처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쉐어드 나싱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자체가 센 블록 스토리지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와 센 스위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너무 동시에 증설돼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데이터는 늘어났지만 워크로드는 같은데 왜 매년 비용이 수십억 단위도 아니고 수백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은 블록 스토리지로 제공을 하되, 그 다음에 파티셔닝으로
쉐어드 올 구조인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붙여서 하이브리드 테이블 스페이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에 15년까지 저장되어 있는 아카이빙된 데이터까지도 익스터널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 셋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테이블까지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로드는 쉽게 계산되기 때문에 워크로드만 가지고 컴퓨팅 자원에 대한 계산만 고민을 하면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레이턴시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VM웨어랑 작년부터 V센을 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 이제 내부에 시스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도 이제 V센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고성능을 요구하더라도 내부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 보장되는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그 측면으로 V센을 여러 가지 POC를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V센이 그렇게 고성능 스토리지는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가 항상 위크 포인트로 갖고 있는 혈관이라고 얘기하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올해 해서 그냥 TCP 레이어가 아니라 로키라고 얘기하는 ROC 구조로 실제 V센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태우기는 하지만 RDMA, 원격 RDMA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제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타기 때문에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V센으로 탄탄하게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하지만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V센 클러스터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V센, 오전에 이제 설명했던 V센 맥스, 아니면 V센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이런 것들을 보면 V센 패브릭, V센 페더레이션 기능이 제공되긴 하는데 되게 비싸요. 이게 솔직히 물리 스토리지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결국은 로컬 서버를 늘리면서 V센 클러스터와 컴퓨팅 클러스터까지 같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할 여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객은 절대 어그리를 안 하거든요. 우리 데이터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워크로드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크 스토리지, 거기에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까지 지원되는 그런 스토리지를 가지고 검증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총 4개 벤더사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벤더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제품명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대리MC에 있는 아이실론, 그건 데이터 레이크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줘서 그걸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퓨어 스토리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곽강받고 있는 웨카FS,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바스트 데이터, 이 4개의 스토리지의 고성능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가지고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토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POC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스토리지 테스트를 이 4개의 벤더사를 나래비를 세워놔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정할 일은 없고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테이블은 8K, 일반 유저 테이블은 32K 디폴트 블록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린플럼의 메커니즘에 적합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찾는 거지, 이 고성능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의 워크로드에 다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VMe로 구성되어 있든 SSD로 구성되어 있든 아니면 SATA, SAS 형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를 아주 네트워크 환경에서 거기다가 그거보다 좀 더 성능을 낼 수 있는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환경에서 동작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널 테이블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테이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익스터널 테이블을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테이블 구조까지 완성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그린플럼 DB 6까지는 익스터널 테이블이 파티션으로 익스체인지 될 경우
인덱스를 활용한 어떤 쿼리 플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아이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6뿐만 아니라 7에는 이미 이제 들어갈 예정인 거고 6에도 넣어 주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에도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뿐만 아니라 익스터널 테이블에 과거에 호크에 있었던, 그러니까 호크는 뭐냐면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가지고 임팔라나 프레스토, 뭐 스팍 같은 그런 이제 쿼리 엔진이거든요. 하둡 기반에. 거기에는 그 통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 로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린플럼으로 이게 PXF가 오면서 이 통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빠졌었는데 그것도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널 테이블인 파티션 중에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파티션 아니면 쉐어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티션 모두 상관없이 동일한 퍼포먼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익스터널 테이블도 기존에는 10배, 20배 이렇게 느렸던 것들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준의 데이터 플랫폼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그 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VMware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분석 플랫폼뿐만 아니라 MLOps까지 지원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고객사의 배포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프라이빗 AI를 위한 MLOps 플랫폼인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에 그 셀프 서비스 환경을 또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VMware에도 NSX뿐만 아니라 vSAN, 지금 아리아라고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리얼라이즈 오토메이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예 자기 완결형 환경을 구성을 해서 누구한테 이 데이터 주세요, 누구한테 이 서버 좀 구성해 주세요, 누구한테 이거 방화벽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일주일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직접 자원을 할당받아서 바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운영 환경에 자동으로 배포하고, 자동으로는 뺄게요. 솔직히 이 MLOps에서 자동으로 하는 건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포하고라고 이제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환경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올 상반기부터 또 검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 VMware NSX, 그 다음에 VMware 가상화 환경, 그 다음에 VMware 매니지먼트 환경, 이거와 AWS, GCP, VPC랑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POC는 8월 달에 다 끝났고 검증을 위해서 독일에 있는 사이트, 서울 리전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그 성능 측정까지 다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제 오전에도 이제 잠깐 삼성 쪽에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 센터 이슈거든요. 상면이 부족한 걸 떠나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흔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 자동차 한 대를 갖다 놓으면 웬만한 데이터 센터의 렉 한 5개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하루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에 좀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지어졌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UPS나 이런 것들이 용량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디바이스의 전격 용량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그래서 렉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 렉 하나에 과거에 제가 프로젝트 했을 때는 최대 렉 하나에 20대 서버까지 넣었었는데 지금은 10대 이상을 못 넣고 8대, 평균 8대 정도밖에 못 넣는 상황. 전력 공급이 이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니즈를 받고 우리 CNS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상면 구축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면을 구축하려고 했다가 상면을 확보를 못하고 전력을 확보를 못하면 결국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테스트하고 했었던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본 환경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보안 때문에 데이터 로컬리티를 보장받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 밖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없고, 안에 들어와서 VMware의 호라이즌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으로만 꾸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AWS, 예를 들어서 이제 AWS 같은 경우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구성을 NSX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NSX가 각 세계에 펼쳐져 있는 고객사 사이트와 통합으로 허브로 운영이 돼서 결국은 서울 리전에 있는 VPC와 그 사설망으로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이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자체도 퍼블릭 환경, GCP가 됐든 AWS가 됐든 원활하게 실행이 됐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는 그러면 온프레미스 환경인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아키텍처에서는 AWS가 됐든 GCP가 됐든 데이터 허브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데이터 액세스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데이터가 CSP 환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그 워크로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온프레미스로 내리면은 그 비용조차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현재 테스트는 데이터 허브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미리 옮겨놓지 않고 즉시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지만 성능은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 그래서 테스트를 ROC 환경으로 하이브리드로 구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1차는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 구간에서 그 IP 핑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AWS나 GCP랑 이제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제가 타겟을 잘못 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LG에서는 과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아직은 시장에서 많은 분석가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LG는 이미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은 하나처럼 데이터가 크든 작든 워크로드가 높든 낮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워크로드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7을 이제 오늘 오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AI 쪽으로 계속 그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중에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RAG 프레임워크라고 들어보셨죠?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요즘 AI 쪽에서 스스로 트레이닝 파드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RAG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오픈 AI와 연동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고객사에서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POC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점을 또 찾았어요. RAG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MSA 아키텍처를 써야 된다, 가상화를 해야 된다, 기존에 이제 여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 얘기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도 CNS 솔루션 중에 키링이나 키룩이나 여러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구성되고 있지만, 실제 그 워크로드를 전부 분산된 워크로드를 그린플럼 DB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7부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PG 벡터라는 거를 통해서 벡터 DB,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실제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인덱싱 스테이징과 쿼리 스테이징을 나눌 수 있는데,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쿼리를, 데이터를 담고 있는 곳에서 실제 인덱싱까지 다 진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픈 AI와 연동해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가 하나인데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에코시스템 없이 그냥 하나로만 간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 RAG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정형화된 매니지드 서비스 외에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자는 모델만 구성하고 모델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알고리즘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키텍처 위에서 저희 CNS에서 그 다음에 고객사에 배포한 솔루션 중에 이제 3개를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죠. VMware랑 LG CNS는 2021년도부터라고는 나와 있긴 하는데 기사에 실제 2020년도부터 저희 이제 데이터 쪽하고 전격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또 서로 이제 저희의 테스트 결과나 아니면 워크로드, 사용자, VOC, 니즈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2021년도에 이제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소개한 그 아키텍처가 CNS SI 업체니까 그냥 알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벤더사의 도움과 벤더사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그 다음에 본사에서 이제 실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벤더의 개발자들까지 다 팔로우돼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검증을 하고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BP 데이터 프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플랫폼에서 실제 분석가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든 데이터 엔지니어든 데이터 레이크든 데이터 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잖아요. 뭐 쓰라고 해도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쓰다가 문제 생기면은 끌려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그 아키텍처 안에 준비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둡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팍, 그 다음에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스토어를 쓰고 워크플로우를 그려서 나만의 마트, 나만의 피처 스토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가공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모델 개발 수준의 나의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환경도 데이터를 카피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앱테이너 기반, 이제 컨테이너 중에서 저희는 앱테이너를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직접 코드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아까 그 아키텍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고성능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하나 그려놓고 담배 한 대 피러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CNS가 갖고 있는 그 MLOps 플랫폼, MLDL 플랫폼, 머신러닝 플랫폼인데 이것도 아까 그 아키텍처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솔루션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특별하게 VMware 탄주하고도 연동을 해서 많은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탑재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데이터셋, 아까 데이터 프랩으로 데이터셋을 피처스토어 형태 아니면 데이터셋을 마련하게 되면 그거를 모델과 연결해서 추론 서비스까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이제 누구나는 아니죠. 실제 인가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석 환경을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컨테이너 형태로 띄워서 내가 개발, 배포, 그 다음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올해 초까지 테스트가 돼서 고객사까지 아키텍처링해서 배포한 것 중에 하나가 VMware 비트퓨전인데 그래서 아까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GPU가 없는 서버 VM에다가 띄워도 GPU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퓨전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VMware가 비트퓨전을 단종하면서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미 고객사에 배포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운영 환경에서는 쓸 수는 없지만
실제 개발 환경에서 GPU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렸던 아키텍처 중에 원격 GPU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조차도 GDS 형태로 바로 이제 뷰티퓨전을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했었는데, POC도 많이 했고요. POC를 1년 동안 했어요. 성능도 패스스루 대비 거의 97%까지 나오는 성능까지 튜닝을 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게 단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원격 GPU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리신데 들어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